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노래를 걸어봤습니다. 정체가 좀 모호하실 것 같아요. 저 뭐하는 일인가 싶기도 하실 거고요. 근데 그림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런저런 걸 했습니다만 노래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제가 옛날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일찍 애기 때부터 아버님의 기억하실 거예요. 독수리표 천일사에서 나온 전주 그걸 집에 어렸을 때 있었는데 아버님 노래를 아주 잘하셨어요. 젊었을 때 콩쿠르에 나가면은 젊은 아가씨들 오줌 쌌다고 우리 어머니 그러시는데 정말 지금도 잘하세요. 83 되셨는데 가끔씩 노래하시면 아 정말 잘하신다. 그 목소리 10분의 1만 닮았었는데 제가 아마 어딜 나갔을 텐데 저는 우리 어머님 목소리를 닮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기억할 때 노래 딱 한 번 부르셨습니다. 어려우시는데 정말 노래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렇게 노래를 듣고 이제 잘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고 관심 있으니까 보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그 전에 그 본당에서 산에를 갔다 오다가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됐어요. 그런데 보통 차 안에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 신부님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술도 몰수히 하시고 술만 먹으라고 그러시고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뭐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옛날 노래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재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거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좀 모아가지고 언제 한번 또 저희 아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노는 적이 있었죠. 오늘 신부님이 그거 한번 하지 어때?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즐기는 저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막걸리라든가 소주라든가 한잔 하고 오셨으면 훨씬 더 재미있고 그럴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드셔도 되니까요. 괜찮습니다. 오늘 얘기할 건 유행가입니다. 유행가. 유행가라는 게 말 그대로 한자로 보면은 흘러가는 거죠. 근데 뭐 흘러가는 게 노래만 흘러갑니까? 강물도 흘러가고 세월도 흘러가고 사람도 흘러가고 그런 거죠. 아시겠지만 노래라는 게 유행가라는 게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어려운 시대는 어려운 그런 얘기가 들어가고 기쁨은 기쁨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요새 노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들어도 모르겠고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가사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옛날 노래는 조금 의료적이고 팍 드러내지 않으면서 은근한 뭐 그런 걸 보여줬다면 요새 젊은 애들은 그냥 직설적이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새 유행가를 아마 또한 5, 60년 뒤에 누군가가 듣고 있다 보면은 2015년에는 또 이랬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세월 따라 노래 따라라는 제목을 신부님이 얻으나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무슨 라디오 방송에 무슨 제목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벌써 한 100년 가까이 됐어요. 저희 우리나라 이제 가요가 시작된 지. 그거를 다 하기엔 시간이 짧고 그래서 오늘은 처음 가요에서부터 대략 해방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뭐 주로 일제시대 때 많이 불렸던 노래들이 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고요. 신부님이 1시간 정도 하라고 하셨거든요. 봐서 재밌으면 좀 더 하고 한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술도 드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서양 음악이 들어온 건 언제냐면요. 대략 한 개화기쯤입니다. 개화기. 1800년 후반쯤에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짓고 갈등의 찬송가죠.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음악을 알았겠습니까? 뭐 민요라든가 창,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렀는데 어느 날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7음계로 된 노래를 가르치는데 안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이 무슨 서양 음악을 아셨겠어요. 그래도 이제 선교사가 가르치니까 배웠고 그런데 우리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 미사 때 어르신들 노래 여기서 성가 부르신 거 보면은 참 같기도 하고
성가 같기도 하고, 예전에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서양음악이 선교사들을 따라서 들어와가지고 어떤 부분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도 이제 그건 교회 성가였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행가,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가도 부르고 뭐 이런 노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가요라고 한 노래가 있죠. 잠깐 한번 그 음악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아주 멋진 근사곡이죠. 뭐 아시는 분들 따라 부르고 그러셨는데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이 강의는 나누는 너무 막 크게 부르셔도 돼요. 버스 안에서 부르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노래는 르마야 작곡가 이바노비치가 작곡한 단조강의 잔물결이라는 아주 유명한 월치곡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처음 우리 대중들한테 소개가 되는 노래예요. 제목은 사해참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부른 유진덕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유진덕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성악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양 사람이에요. 평양 사람인데 유진덕이라는 분의 어머님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딸 둘하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유진덕은 큰 딸이었습니다. 나중에 유진덕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성악가가 됐고 둘째 딸은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니스트였어요. 아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바리톤 성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미 아들하고 딸을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가로 길러놓은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깨시는 분이었죠. 근데 윤신덕은 그러니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여고쯤 되는 경성 여자 학교를 졸업을 해서 19인가 18에 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 쭉 이제 있다가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 유학을 보낸다고 광고를 했어요. 유학 보내줄 테니까 우리가 돈을 내서 지원해라. 그 지원을 했었는데 뽑혔어요. 그 선생님을 그만두고
도쿄로 일본 음악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이제 당시 그 동경에는 이제 한국에서 조선이었겠죠. 넘어온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았어요. 근데 그 유학생들 중에서도 단연 뛰어났다고 그래요. 여자인데 그 주위에 남자가 많았대요. 그 유학생들의 대장도 했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리더로서도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윤신덕 옆을 맴돌았던 남자 중에 한 명은 홍남파 선생도 이제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여학생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성악가가 됐어요. 얼마나 꿈이 부풀었겠습니까? 이제 내가 고국에 돌아가면, 조국에 돌아가면, 조선에 돌아가면은 내가 최초의 성악가고 나를 위해서 뭐 무대가 만들어질 것이고 굉장히 꿈에 부풀어서 돌아왔는데 결국 독창회를 열었어요. 한 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부르는 데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920년대 중반에 뭐 아직도 민요나 창하고 그럴 때인데 지금도 이렇게 좀 듣기 이상한 어려운 성악을 했으니 어떤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모르는 데가 없는 거예요. 꿈은 많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반겨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자기는 꽤 이제 자기 위치는 꽤 크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중에 뭐 연극 무대에 가서 노래도 좀 부르고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동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전보 한 장을 써요. 보내요. 한국으로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누구한테 보냈냐면 김우진이라는 남자한테 전보를 하나 씁니다. 근데 김우진이라는 사람은 전라도 저 갑부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갑부집 아들이었고 마침 윤신덕이 동경에서 공부를 할 때 같이 유학을 했던 남자였어요. 근데 김우진은 갑부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기 때 결혼을 시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른들 어렸을 때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우진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서 영국도 가르치고 문학도 가르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윤신덕이 보낸 전보 한 장을 받고 바로 동경으로 넘어갑니다. 두 사람이 동경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틀인가 있다가 두 사람이 다시 신문새끼에서 부산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요. 두 사람이 관부 연락선이죠. 그거를 탔는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당시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배가 대마도를 지날 때쯤에 두 남녀가 바닷물에 몸을 던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신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대단했죠. 근데 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은 못 찾았고 다만 그 김우진의 방에 갔더니 유서가 등에 있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 두 사람의 유품은 각자 고향에다 보내다오. 집으로 보내주라. 그리고 오전인가에 돈을 내겨놨었대요. 그 당시 신문에서는 대단하죠. 유부남과 우리나라 최초 여자 소프라노 성악가와의 정상. 사랑에 대해서 몸을 던져 죽었다. 현탄에 몸을 던졌다. 그래서 당대 아주 굉장한 요새 말로 하면은 사건이었죠. 사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물에 빠져 현탄에다 몸을 던져서 죽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소문이 그게 어떻게 났느냐면요. 두 사람이 죽은 걸로 가정을 해서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악기사나라고 산다더라. 뭐 그런 소문도 있었다고 해요. 제가 봐서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건 많이 소문인 것 같고, 만약에 그랬었으면 벌써 지금쯤은, 제가 윤신덕과 김우진의 아들입니다라고 누군가 나왔을 것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 보면 아마 그냥 추측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 두 사람이 선내탄에서 몸을 던져서 죽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윤신덕이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일본에서 레코드판을 취입을 합니다. 아까 앞서 들으셨던 이바노비치의 푸른 단부강의 잔물결이라는 곡에다가 윤신덕이 직접 작사를 해요. 그거를 작사를 해서 레코드판을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엔 잘 안 팔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두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딱 뜨는 순간 이 레코드판이 막 정신없이 팔리는 거죠. 기록에는 10만 장이 팔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나라에 유성기가 10만 대쯤 있지 않았어. 10만 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래가 윤식덕이 부른 원판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당시 취입한 그 레코드판에서 이제 음원을 따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수들하고 조금 다르기는 해요. 성악을 이제 배우기 때문에 창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하고, 또 앞서 원래 들었던 원곡, 이런 위치의 곡보다는 좀 늦고 그런 건 있죠. 근데 막상 이렇게 떠나고 나서 이렇게 본인이 작사한 거를 보니까, 아, 참 꽤 힘들었겠다. 심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배웠는데 세상은 날 알아주지 않고, 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자신에 대한 탄식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어쨌든 간에 처음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팔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 보셨지만 이 노래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노래는 아니죠. 곡 자체는 외국 곡에다가 우리나라 걸 얹었으니까 전 우리나라 노래라고, 최초의 노래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한 면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강남딸이라는 노래가 이제 나옵니다. 그게 1927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이 노래는 앞서 곡도 우리나라 사람이 지었고 가사도 우리나라 사람이 붙였기 때문에 이제 최초의 가요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원래 레코드판으로 나왔던 노래는 아니었었고요. 예전에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성영화 시절에, 지금은 이제 뭐 화면과 입이 동시에 나오는 클로키가 가능해졌지만 1930년대 그 중반 이전의 모든 영화들은 그게 안 됐어요. 영화 따로 화면만 나왔죠. 그래서 변사가 설명을 하거나 자막을 넣거나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 그 낙화유수라는 영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영화가 시작이 되면 변사가 이제 영화를 설명하고 그런 시기였었죠. 이거 잠깐 한번. 되게 편하죠. 그런데 이제 가요인데 사실은 보면은 무슨 동요 같지 않습니까? 동요 같죠, 노래가. 그리고 조금 뭐 가요라고 좀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어색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처음에 우리나라 노래가 3박자가 많았던 게요. 우리나라 그 민요가 3박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3박자 리듬이 되게 편하게 받아들여요. 아리랑도 3박자죠. 대부분이 3박자 노래입니다. 그런데 음악에서는 이제 원래 그 발전 단계를 보면은 이제 박자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노래는 2박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 음악을 했을 때가 2박자라고 해요. 쉽죠. 쿵딱 쿵딱 그러니까. 그게 조금 발달하면 3박자. 그 다음에가 이제 4박자. 그래서 이제 점점 박자 수가 많아진다고 해요. 음악이 발달하면. 근데 어쨌든 간에 초창기에 우리나라 노래는 강남딸이 최초의 우리 곡의 우리 가사의 노래였는데, 어쨌든 간에 좀 느낌은 동요 같고, 뭐 어떻게 보면 좀 가곡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부르기에는, 대중들의 무슨 정서를 담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도 뭔가 모자란 그런 거죠. 시작 단계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노래가 드디어 황성의 적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 이 노래를 보고 우리나라 최초의 인기 가요 이렇게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황성의 적, 이에디수라는 분이 불렀는데요. 황성은 한자로 보면 이제 뭐 허물어진 성,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성은 개성이었습니다. 고려의 도읍이었던 개성의 그 무너진 성터.
적은 이제 저게 자취, 뭐 흔적 이런 뜻이죠. 무너진 성터의 그 흔적을 노래한 건데 최초에는 황성의 벽이라고 가사가 제목이 붙었다가 나중에 제목이 바뀝니다. 황성예토라고 바뀝니다. 이 노래가 이 에리수라는 분은 원래 이름은 이응전이라고 하는데 에리수라는 이름은 한자로 이렇게 썼어요. 사랑했자에다가 뭐 이름을 잊자 무시자서 에리수인데 사실은 앨리스입니다. 영어에 보면 앨리스라는 이름이 있죠. 앨리스를 이제 한자로 풀어서 이 에리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이분이 가수는 아니셨고 저는 배우였어요. 영국 배우였다가 노래를 이제 하시게 됐는데 이 황성예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노래 자체가 나중에 좀 보시겠습니다만 가사가 조금 일본 사람들 보기에도 총독부에서 보기에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죠. 사라져간 고려방송을 돌아보면서 쓸쓸한 어떤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니까 총독부에서 조금 노래는 보급을 못하게 했었어요. 반대를 시켰죠. 반대를 했죠. 근데 사람 유행가의 특징은 그겁니다. 뭘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불러요 사람들이. 불러하고 놔두면 덜 부르는데 그게 참 묘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대모할 때 부르는 노래들 보면은요 못 부르기 그렇게 할수록 더 부르는 것 같아요. 묘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 노래도 굉장히 총독부에서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는데도 유행을 많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에리수라는 분이 황성의 적을 불러서 좀 했고 그러다가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도 또 유부남하고 또 짧은 시간에 벌써 유부남하고 눈맞은 가수 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부남하고 했는데 뭐 주위에 반대되고 그러니까 음독 자살을 한다고 난리가 한 번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하고 결혼해요. 그 옛날에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하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게 2006년인가 7년에까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 사셨죠. 근데 이분은 그 뒤로는 노래도 이제 안 하셨죠. 이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에리수 씨의 원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원래 이렇게는 안 부르셨을 것 같아요. 옛날 편이니까 옛날 편을 이제 돌리면 조금 노래가 좀 빨라지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분명한 건 이런 게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숨도 막 쉬세요. 그래서 가수들은 숨 쉬는 거 정해져 있고 그러는데 이때만 해도 숨을 막 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해성 씨나 앞에 이중숙 씨나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창기에 레코드를 처음에 일본에 제작했을 때는 가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주로 기생들이 노래를 취입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선우일란 뭐 이런 분들도 나왔고요. 이제 당대에서 보면 그때 당시 기생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엔터테이너들이었죠.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문화면 최고의 제주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취입을 했다가 나중에 가수들로 이제 채워지게 됐죠. 여기까지가 되게 보시면 되게 삼박자 노래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삼박자 노래에서 못 벗어났죠. 잠깐 조금 건너뛰면 근데 이제 요때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일제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정책을 좀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3.1운동 전까지는 굉장히 탄압을 굉장히 심하게 했다가
3.1운동이 터지고 나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조금 풀어줘요. 풀어주는 단계에서 이제 이런 노래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도 하고 그랬었는데 대략 1930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저희가 중일 전쟁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태평양전쟁 전까지는 그 풀었다 땡겼다 이런 거를 많이 해요. 이제 일본의 총독부가 이제 정치를 할 때. 그런데 1935년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그 이후보다는 조금 그 큰 범위를 정해놓고 이제 뭐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놓는 그런 경향이 있죠. 목포의 눈물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노래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난영 선생이 불렀던 노래고, 근데 이난영 선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목포 출신이죠. 원래 이름은 난영은 아니고요. 이름은 옥매입니다. 이옥매가 이제 원래 이름인데 난영은 나중에 그 가수가 되어서 예명으로 붙였는데 굉장히 집안이 어려웠다 그래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고 그래서 엄마가 뭐 이렇게 집을 나갔는데 보면 12살 때인가 제주도로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제주도로 도망간 거죠. 그 집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 제주도에 엄마를 찾아갔는데 뭐 12살짜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모살이를 했는데 당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식모살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 일본 그 여자가 노래를 잘하니까 내가 악극단을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악극단을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본까지 그 공연을 갔는데 해피럼 일본 가서 그 악극단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도 갈 데가 없이 된 거죠. 10몇 살짜리 그 어린 아가씨가. 근데 그 하늘이 도왔는지 마침 그때 그 OK 레코드라고 이제 일제 때 꽤 유명한 레코드가 있었는데 그 회사 사장이 마침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너 우리랑 같이 노래 부르자. 우리 레코드 회사로 와라. 그래서 이제 OK 레코드에 이제 가수가 되는데 35년에 어떤 게 있었느냐면은 전국 애향가를 이렇게 뽑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자기 그 지역을 사랑하는 거를 뭐 가사로, 그러니까 시로 이렇게 써서 한번 모아보자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목포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원칙으로는. 근데 그 가사 그 시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목포의 눈물과 비슷한 그런 게 올라왔죠. 이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른 게 목포의 눈물인데